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2024년 8월 4일 월간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7월 한 달은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면 꽤 공포를 느낄 만한 하락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늘상 있는 일 중에 한 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겪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고, 이런 하락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나스닥 100은 평균 연 14%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겁내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경제 주식 상식으로는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연간으로는 나스닥은 11.8%, S&P 500은 12.1% 상승하고 다우는 5.4% 상승하였습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나스닥은 10.04% 하락, S&P 500은 5.66% 하락하고 다우는 3.55%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떨어질 때의 사람들의 심리는 최고가로만 비교하고 생각되니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의 연평균 상승률이 얼마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4%입니다. 따라서 연초 대비로는 현재 나스닥이 11.8%이니 지금부터 더 떨어지더라도 추정적으로 한 2-3% 연말까지 오르면 연평균한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느긋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금년 4월에도 다 잊으셨겠지만 7%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갔죠. 그러니 이렇게 하락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의 투자법은 더 빛을 발휘합니다. 추가 매수하면 되니, 그리고 아직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다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를 생각하면 속쓰리고 더 잘 샀다 팔았다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탐욕과 공포를 이기시려면 공식에 의해서 사고 파시면 되고 결국 연평균 20%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긴 음봉이 3개 발생했습니다. 2주 전 3.65%, 전주 2.08%, 이번 주 3.36% 떨어졌습니다. 굵은 갈색선, 즉 24주 평균선은 6개월 평균이니 1년 중 그 반의 평균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이 24주 평균선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주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매주 큰 한 주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한국 시간 수요일 장이죠. 그 목요일 새벽에 파월의 발표 후 급등하였다가 목요일에는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고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또 그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중동 불안도 한 몫을 했고요. 우리야 추가 매수하면 되니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잠깐 제 생각이지만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욕먹기 싫어하고 그 성격이 새가슴인 파월이 이번에 또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그 큰 폭의 하락도 사실 시작은 파월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파월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금리를 늦게 올리기 시작해서 물가를 못 잡으면서 지금까지 물가에 대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미국 연준의 그 파월이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연준이 이번에 아마 알았을 거고요. 저번 달에 벌써 미국 실업률이 4.1%로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번 주에 금리를 낮추어서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금리 인하의 예정은 8월은 FOMC가 안 열리고 9월에 열리는데요. 그때 혹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추거나 선제적으로 8월에 낮춘다면 정말 미국 경제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모든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그러면 큰 폭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진짜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가 중요해서 사람들이나 기업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꼭꼭 닫아서 소비나 투자를 안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골프와 경제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요. 만약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소폭 낮추었으면 경기 침체에 의한 방어적 금리 인하가 아닌 정상화로 가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거라는 심리가 시작에 적용이 되고 기업은 투자로 개인은 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소비를 한다면 꿈의 경제 상황이 아마 연출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한국의 일개 평민이 미국의 연준 의장을 비판한다는 것이 좀 웃기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월은 새 가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향후에도 수시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1928년부터 작년까지 약 100년간의 S&P 500의 연간 하락 빈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나스닥은 역사가 짧아서 S&P에서 자료를 구한 거고요. 3%의 하락은 연간 7.2회, 5%의 하락은 연간 3.4회, 10%의 하락은 연간 1.1회, 15%의 하락은 연간 0.5회이니 2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제가 6월 30일 상반기 유튜브 방송에서 후반기 전망하면서 이 정도 빈도가 있으니 하락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점 대비 S&P 500이 5.66% 하락하였으니 1년에 3, 4번 있는 일 중에 한 번이라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보다 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정도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QLD 추가 매수 하셨죠? 지나가 보면 지금처럼 추가 매수하는 것이 결국 다 효자되어 돌아옵니다. 금년 4월 18일에도 저를 쫓아하셨으면 80.77달러에 추가 매수한 것을 기분 좋게 20% 이익 보고 파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면 즐기세요. 그래야 몇 년 지나고 보면 더 이익을 많이 봅니다. 1년에 5번씩만 더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10%의 추가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노란 박스 안에 내용을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무려 14.26%나 하락, 코스피는 2.72% 상승, 다우존스는 15.17%, 나스닥은 26.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 피해가 항상 더 가는데요. 미국이 1% 떨어지면 한국은 2% 떨어집니다. 정말 한국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는 주로 코스닥에 투자한다고 하죠. 지금 1년 전에 주식을 시작하였다 하면 14% 이상 자기 자산을 까먹고 있으니 아마 매우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이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고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미국 주식은 반대로 1년 전에 샀으면 항상 10% 이상 오르니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면서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큰 주요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가 있고 기업 실적 발표도 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재 시총 3위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8월 28일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아마 다시 미국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 나쁘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맞춰보라고 한다면 좋고 나쁘고 그러면 확률 반인데요. 저는 좋은데 베팅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투자, 즉 반도체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이유인 엔비디아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반도체를 많이 팔았다는 증거죠.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안정을 찾으면서 오르겠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 이후에 미국 기업의 평균 PER은 21.4이고 이번 주에 더 떨어져서 현재 PER은 2010년 이후 평균보다 낮아지는 구간에 왔고 미국 기업의 이익 성장은 매년 약 10% 이상을 보이고 있으니 더 떨어진다면 저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주식이 싸다고 느끼고 다시 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미국 기업들처럼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오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월요일 적립식 매수하셨을 것이고 8월 2일 금요일에는 목돈 계좌에서 10% 추가 매수하셨을 테니 적립식은 이제 주식 비중 70%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식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2.25%, 목돈 계좌는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3.15%이고 환율과 예수금의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그 원화 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12.66%입니다. 떨어져서 좀 기분이 나쁘시죠? 적립식 계좌는 마이너스라서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강의하였던 것처럼 적립식의 장점은 바로 V자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니 꾸준히 매 월급날인 25일이 지난 첫 월요일에 꾸준한 금액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100세 시대이니 100백이 현재 나이만큼 하세요. 즉 나이가 30세이면 70년을 적립식으로 미국 QLD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QLD를 88.04달러의 전체 자금의 10%를 추가 매수하여 주식 비중이 이제 70%, 현금 비중이 이제 30%입니다. 다음번에 더 떨어지면 77.03달러에 10%를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88.03달러에 매수한 것은 20% 이익을 본 105.64달러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 상식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하락 상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요. 이 실적을 이루는 것에 또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곳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미국 보면 정말 회사 대표들이 회사 경영을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같은 데가 아주 그 미래 투자를 잘 하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가 하락에서 문제되는 것은 경제 불안인데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금융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되니 주가가 하락하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돈이 은행으로 가겠죠. 또 하나 또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요.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익은 하락하겠죠. 네 번째로는 경쟁의 증가. 얼마 전에 제가 캐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계열이 이 경쟁을 좀 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자동차들은
만들기가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부품이 별로 안 들어가고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 경쟁이 증가되면 몇 개의 기업이 망할 때까지 캐즘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이익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기업은 실적 악화가 되고 그러면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조금 걱정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꼭 전기차 기업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기업, AI나 무슨 그 로보택시나 뭐 충전소나 뭐 다양한 것으로 기업을 확장하고 있죠. 사업 모델을. 자,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불안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불안하니 국가적 투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원자력 되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세계 1, 2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어느 대통령이 잘못된 환경에 관한 문제 등으로 생각을 하고 원자력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해서 전 세계 1등을 갖다가 거의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국가적인 투자하고 비전 이런 거하고 관계돼 있는데 이런 게 결국 정치하고도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죠. 법인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익이 낮다 안 낮다 줄었다 높아졌다 하니까요. 그래서 정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은 거기도 정치가 만만하지는 않죠. 공화당, 민주당 싸우지만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국제 갈등, 대표적으로 중동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원유,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그런 물가가 급등하면은 기업들한테 좋지가 않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국제 갈등이 있으면 무기 등을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간 한국이 문제지 미국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자연재해 및 질병의 창궐,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고 그때 30% 정도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주가 하락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재해 및 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유리한 게 오히려 딱 7번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진 이런 거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센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연재해로는 다른 외국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것 같고 또 얼마 전까지는 의사들, 병원도 아주 치료를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망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문제지만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환율.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식에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투자자의 심리가 이거 경기가 좋아지고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쫙 드는 순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 기업에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요즘 그런데요. 인구 줄죠. 뭐 여러 가지 심리 나쁘죠. 그러니까 자꾸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최근에 아마 미국 주식이 인기가 좋으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가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투자자의 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한국, 미국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1번부터 9번까지를 한번 미국 주식에 비교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적 부진, 미국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10% 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경제 불안,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조금 온다 그러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폐렴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른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경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금리 상승기입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9월 달부터는 금리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겠습니까? 상승하겠습니까? 금리 문제만 놓고 보면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경쟁의 증가의 문제는 미국 기업들, 특히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렇게 경쟁이 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경쟁력도 미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치적 불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죠. 국제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요새 샌드오일 때문에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 비행기, 뭐 무기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쟁이 나면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7번만 좀 뭐 해결을 못하는 편이고요. 8번은 기축통화라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미국은 자기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라는 거는 뭐 계속 변하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이 잘 될 것 같아서 돈이 몰리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식 하락폭이 좀 커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